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윤미입니다. 자, 우리 9회 동영 모의고사 또 수학 초졸 이제 검정고시 한번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역시 이제 큰 수에 대한 문제이고요. 네모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고르시는 거죠. 보기를 먼저 좀 살펴보시면요. 9라고 하는 숫자인 건 알겠는데 9, 90, 900, 9000 이렇게 그 자리값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숫자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숫자를 읽으실 때요. 1의 자리 숫자는 0이에요. 그래서 1의 자리의 자리값은 굳이 쓰지 않죠. 0이 들어가는 그 자리값은 굳이 표현하지 않고 여기 있는 9를 의미하는 건데 9가 바로 90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네모에는요. 90이 들어가는 게 적당하죠. 자, 읽으실 때에는 2만이죠? 7,590이라고 읽으시고요. 나머지 7,500 다 나와 있고 나와 있지 않은 거 90이죠.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보기에 이제 두 개의 수가 이렇게 세트로 나와 있는데 두 수가 약수배수의 관계인 것은요. 자, 그러니까 한 수는 다른 수의 약수이면서 그 다른 수는 다른 수의 또 배수가 되는 관계를 이제 골라주시면 돼요. 자, 1번에 보시면 3이 4의 약수인가요? 혹은 4는 3의 배수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안 되죠. 자, 약수배수의 관계를 갖는 것은요. 바로 4번이 됩니다. 8은요. 2를 곱해서 16이 되기 때문에 8의 배수가 16이고요. 16의 약수가 또 8이 되는 거잖아요. 답은 4번이 서로 약수 배수의 관계에 놓여 있는 숫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5는 20의 네모이다. 여기서 이제 네모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건데 보기를 보시면 분수의 형태예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그러면 이제 분수로서 표현하는 건데 5라고 하는 것은 20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눴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숫자가 된다라는 거죠. 분자값이 다 1이니까. 자, 20을 이제 5로 나눠보시면 5개, 20개의 바둑돌을 그렸는데 5개가 한 묶음이 되게끔 한번 해볼게요. 두 묶음이면 10개. 그 다음에 세 묶음이면 15개, 네 묶음이면 20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체 20개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5개씩 묶었을 때 4개가 돼요. 네 묶음이 나오죠? 그럼 이 5라고 하는 것은 20개를 4개로 나눴을 때 이 하나에 해당하는 양이죠. 4개 중에 하나가 바로 5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4개 중에 하나, 20개를 4묶음으로 나눴을 때의 하나가 바로 5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3번 4분의 1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4를 물어보면요. 4는 20에 반대로 어때요? 5개 중에 하나가 바로 4가 되겠죠? 4는 20의 5분의 1입니다. 참고적으로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4번 보시면 분수 5분의 7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분의 7에 대한 설명으로 자, 분모보다 분자값이 크기 때문에 가분수인 거 맞죠? 그래서 1번 맞고요. 5분의 7, 제가 아까 읽을 때 5분의 7이라고 읽는 거 맞고요. 자, 대분수 1과 5분의 3보다 크기가 크다. 가분수와 대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실 때에는 둘 다 가분수로 바꾸던가, 그쵸? 분모를 똑같이 바꾸신 다음에 대분수로 바꿔서 이제 비교를 하실 건데, 주어진 대분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자, 1과 5분의 3이니까 1과 분모 5를 곱해주시고요. 3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5분의 8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분수 1과 5분의 3은 가분수 5분의 8과 크기가 같은 분수인데 5분의 8보다 크기가 크다. 5분의 7은 5분의 8보다 크기가 크다. 맞아요? 아니죠. 크기가 더 작죠. 5분의 8이 더 크고요. 5분의 7이 더 작아요. 따라서 얘는 이것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거 3번으로 골라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5분의 1이 7개인 수이다. 맞죠? 5분의 1을요 7번 더하거나 혹은 5분의 1에다가 7을 곱해주시면 되는데 자연수랑 분수 곱할 때에는 이 자연수가 여기 있는 이 분자랑 곱해져서 5분의 7이라는 숫자가 표현이 돼요. 따라서 1, 2, 4번 맞는 설명, 3번이 잘못되었죠. 자, 5번 보시면요. 철수는 300원짜리 연필을 하나 사고요. 남은 돈의 반으로 지우개를 샀더니 200원이 남았대요. 처음에 가진 돈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얘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300원짜리를 하나 샀어요. 300원짜리를 연필을 하나 사고 이만큼이 남아 있는데 남은 돈의 절반이에요. 자, 여기에 절반입니다. 이 돈과 이 돈이 같아요. 절반으로 지우개를 샀더니 여기가 지우개를 샀더니 200원이 남았대요. 그럼 지우개도 역시 200원임을 알 수 있겠죠. 남은 돈의 반으로 지우개를 샀더니 200원이 남았어요. 그럼 반 크기가 같으니까 얘도 200원이에요. 그럼 이만큼이 400원이고요. 처음에 300원짜리 연필을 샀죠. 그래서 전체 700원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 700원이네요. 답 3번이고요. 자, 6번 크기를 바르게 비교한 것 분수와 소수에 대한 그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한 건데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실 때에는 분수를 소수로 고치던 소수를 분수로 고치던 같은 수의 형태로 바꾸셔야 비교가 용이하죠. 자,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3인 경우에는요. 이것을 소수로 고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수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바꿀 수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수를 적당히 곱했을 때 10, 100, 1000 같은 숫자를 만들 수 없어요. 3이.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게 더 나아요. 자, 1번에는요. 0.24를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24죠. 100분의 24를 좀 간단하게 해보면 2로 약분했을 때 50분의 12. 약분이 더 되네요. 25분의 6 이렇게. 그럼 25분의 6하고 3분의 2에 대한 크기를 비교를 할 거예요. 누가 더 큰지. 분모가 다르니까 분모를 통분해 보셔야 되는데 통분할 때 얼마로 통분을 할 거냐면 25와 3의 최소 공배수인 75로 통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정이 좀 복잡하죠? 자, 그러고 나서 75로 하기 위해서는요. 얘는 3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25를 곱해주시면 되죠. 분모 분자에. 자, 그러면 25분의 6은 75분의 6, 3, 18이 되고요. 얘는 75분의 50이 되죠. 여기가 더 크죠? 분모 똑같이 놓았을 때 얘는 75개 중에 18개, 75개 중에 50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커요. 자,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크기가 1번. 바르게 비교한 거. 1번 맞네요. 그죠? 자, 나머지 2, 3, 4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2, 3, 4에서 2번 먼저 보시면 0.74. 자, 0.74는 분수로 고쳤을 때 100분의 74죠. 자, 그럼 약분하지 말고 4분의 3을 그대로 100분의로 이제 통분을 하게 되면 4분의 3 같은 경우에는 100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분모에 25를 곱해주시면 되거든요. 분자 똑같이 25를 곱해주셨을 때 분모가 75가 나와요. 100분의 75고 얘는 100분의 74예요. 75가 더 크니까 사실은 4분의 3이 더 컸던 거죠. 이번에 부등호 잘못되었고요. 자, 3번은 두 개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5분의 6은 얼마냐면 10분의 10이죠. 10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은요. 1.2 소수로 고쳤을 때 1.2가 돼요. 그럼 1.2하고 1.28은 같지 않죠? 여기가 더 크죠. 3번도 잘못되었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2분의 5를 이번엔 소수로 고쳐볼게요. 2분의 5는
가분수로 먼저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보시면 2와 2분의 1이에요. 5 안에 2가 2번 들어가 있고 1이 남아요. 자, 그럼 2하고 10분의 5죠. 2와 10분의 5. 요 2분의 1을 분모를 10으로 고쳐주시면 얘는 2.5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분의 5가 바로 0.5이기 때문에 2.5예요. 그럼 2.5하고 2.22는 소수 첫째 자리가 얘가 5고 얘는 2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커요. 따라서 2, 3, 4 부등호가 다 잘못 나왔고 1번이 옳게 또 비교한 값이 됩니다. 자, 근데 1, 2, 3, 4번에서 크기 비교하는 것 중에요. 아마 1번이 제일 어려우셨을 거거든요. 나머지 2, 3, 4번을 먼저 해서 다 틀린 것을 찾으시고요. 1번 이렇게 골라주셔도 이제 맞는 건데 각각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쭉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7번 나눗셈 문제인데 나누고자 하는 것들에 다 소수점으로 소수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나눗셈은 어떻게 하시냐면 2.7 나누기 0.3은요. 우리 소수점의 위치를 뒤로 당겨서 모두 자연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소수점을요. 이렇게 한 칸 옮길 때 뒤에 똑같이 옮기셔야 돼요. 하나만 옮기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얘는 27을 3으로 나눈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바꿔놨더니 자연수의 나눗셈이 좀 한결 쉬워졌어요. 27 안에 3이 딱 9개 들어가요. 3, 9, 27. 딱 떨어지죠. 따라서 나누는 것은 바로 몫은 9. 이렇게 몫이 나오게 돼요. 자, 2.7 안에 0.3이 몇 번 들어가느냐라는 것에 대한 물음은 27 안에 3이 몇 번 들어가느냐라는 물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몫을 구하실 수 있는 상황이죠. 자, 8번 가능성 문제입니다. 주사위를 굴려요. 여러분 주사위를 굴리면 6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1부터 6까지의 눈에 눈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때 0이 나올 가능성? 여러분 주사위 던지는데 0이라는 눈이 없죠? 그러면은 아무리 던져도 0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0.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값이 바로 0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 평행사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는데요. 자, 평행사변형, 마주보는 두 개의 변이 이렇게 평행한, 나란한 이러한 사각형을 바로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고 이 평행사변형의 이제 성질은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까지 같죠. 그 다음에 나란해요. 두 개의 변끼리 나란해요. 평행해요. 그 다음에 대각선 두 개를 그었을 때 그 대각선이 각각 길이가 절반 2등분이 되는 것 또한 평행사변형의 성질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 이게 바로 제가 방금 설명한 2등분하는 거. 여기도 2등분, 그 다음에 이 길이도 2등분 이렇게. 대각선이 만나면서 각각 대각선 길이를 절반으로 자르고 있는 게 평행사변형이에요. 답은 1번이고요. 2번 또 보시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여러분 네 변이 같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마주보는 변끼리만 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자, 두 밑각의 크기, 두 밑각. 여기선 사실 밑각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이 각과 이 각을 의미하게 되는데 밑각이 같은 게 아니라 서로 마주보는 각길이 같아요. 평행사변형. 마주보는 각길이 같습니다. 아니고요. 자,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이다? 요게 아니죠. 마주보는 것끼리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도면 여기가 100도고요. 여기가 80도면 여기가 80도 이렇게. 자, 그래서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일 필요는 없고 대신에 옆에 있는 각끼리는 합해서 180도가 나와요. 옆에 이렇게 이웃하는 각끼리의 합은 180도가 나오지만 마주보는 것은 크기가 같을 뿐이지 합해서 180도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죠. 따라서 답은 1번만 맞는 설명이에요. 평행사변형은요, 성질이 이제 많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그 성질들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 10번 보시면 전개도가 하나 나와 있어요.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 면 나와 평행한 면 여기죠. 자, 이 전개도에서 평행한 면은요. 이걸 접었을 때 마주보는 면이 바로 평행하거든요. 나란한 거. 나란한 거. 자, 그러면 전개도에서는요. 하나 건너뛰고 서로 나란한 거잖아요. 그쵸? 나하고는 라가 나란한 거예요.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가와 나란한 면은요. 달을 바닥에 두었을 때 가와 밑에 있는 바가 이렇게 접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마주보기 때문에 가와 바가 서로 나란하고요. 그 다음에 다는 하나 건너뛰어서 마하고 서로 나란해지는 거죠. 전개도에서도 서로 나란한, 서로 평행한 그 쌍을 여러분들이 구해보실 수 있으시면 돼요. 답은 3번이고 네, 그 다음 여러분 11번 문제는요. 다음 원기둥의 건널비를 이제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자, 입체 도형의 건널비 구하는 것 중에 원기둥이 조금은 더 복잡하고 제일 까다로운 이제 유형인데 자,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원기둥의 전개도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요. 항상 옆면에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두 개 밑면, 원, 서로 합동이 되는 이제 원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밑면의 넓이는요. 2번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옆면의 넓이를 구하실 때에는 직사각형이라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겠죠. 이때 세로의 길이는 문제 원기둥의 높이로 나와 있는 길이를 쓰시는 거고요. 가로의 길이는요. 얘가 바로 원기둥의 가로의 길이에요. 즉 주어진 원의 둘레가 바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가로의 길이는요. 원의 둘레를 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즉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을 하시면 되는데 자, 11번에서의 원주율 값은요. 3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무조건 원주율에 3.14를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마다 나와 있는 원주율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의 둘레가 바로 반지름이 3이죠? 3 곱하기 2 지름이고요. 여기에 원주율 3을 곱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 18이라고 하는 길이가 나오고 자, 그러면 옆면의 넓이 한번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면의 넓이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 18 곱하기 4죠. 자, 18과 4를 곱하면 8, 4, 32고요. 4, 1은 4에 3을 더해서 72예요. 자, 70이라고 하는 이 직사각형 옆면의 면적을 먼저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밑면, 요 원의 넓이죠. 원의 넓이는 반지름 3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또 3 해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27이라고 하는 밑면의 넓이가 나와요. 자, 근데 여기에서 밑면의 넓이가 2개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에 옆면의 넓이 72를 더해주시게 되면 27을 2번 더해주시는 거예요. 27 더하기 27. 그래서 54에다가 72를 더하게 되시면요. 126이라고 하는 길이가 나오죠. 자, 54에 72를 더하게 되면 4에 2 더해서 6이고요. 5와 7 더해서 10이니까 하나 올라가고 2. 따라서 126이라고 하는 건널비. 답은 3번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시면 도형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원점 5를 기준으로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이에요. 자,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은요. 이 점을 기준으로 서로 그 대응이 되는 점을 잘 찾아주시면 되는데 요 5를 기준으로요. 디귿과 미음이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여기 길이가 서로 이렇게 이등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림상 기역이 5를 지나면서 비읍과 그만큼 거리를 그대로 반대로 가게 되겠죠? 이만큼의 거리랑 이만큼의 거리가 일치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이응을 쭉 연장선을 긋게 되면 이 길이와 이 길이 또한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대응하는 점들 다 찾으셨죠? 디귿은 미음과 그 다음에 기역은 비읍과 니은은 리을과 대응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기역 디귿, 여기 기역 디귿에 대응하는 것은 기역의 대응변이 대응점이 비읍이기 때문에 비읍, 미음 이렇게 오셔야 되죠. 여기. 따라서 변, 비읍, 미음 3번 이제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은 그 대응 그 중간에 점 있잖아요. 대칭이 되는 그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점끼리 잘 쌍을 지어 주시면 쉽게 대응점, 대응변까지도 구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비례식 값인데요. 여기서 네모안에 알맞은 값을 물어봅니다. 자, 네모의 값 2대 8이 1대 몇인지를 이제 구하시는 거죠. 비례식의 성질에서 같은 비를 계속 찾아볼 거면 이 앞에 있는 2대 8을 똑같이 2로 나누셔도 계속 비가 성립하잖아요. 똑같이 2로 나누게 되면 1대 4의 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1대 4, 네모에는 이제 4.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럼 같은 비를 계속 여러 번 이제 만들어 보시면 2배 해서 2대 8, 여기서 3배 하게 되면 3대 12, 4배 하면 4대 16 이런 것들 모두 이제 같은 비를 갖는 그러한 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요. 1kg 290g을 몇 g입니까? 모두 그램 단위로 표현을 했을 때 이 네모에 알맞은 수를 찾는 건데요. 자, g과 kg 사이에서는요. 1000g이 바로 1kg이 돼요. 그러면 2000g은 얼마냐면요. 2kg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1kg에 290g을 모두 그램 단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얘를 g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1kg은요. 1000g이에요. 1000g에 290g, 둘 다 g이기 때문에 더해주세요. 그럼 1290g으로 이 1kg을 1000g으로 고쳐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답은요. 1290 이렇게 4번. 자, 반대로 여러분 1290g이 문제에 나왔으면 얘를 kg 단위로 단위 올려서 또 변형을 해보실 수 있으면 되겠죠. 단위에 대한 변화 문제였고요. 자, 15번에 62,000이죠. 자, 62,913을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래요. 그럼 10의 자리에서 그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올리거나 이제 버릴 건데 1이라는 것은 5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했을 때 뒷부분이 버려지게 돼요. 따라서 6, 2, 9 뒤에 있는 숫자는 버려서 0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62,900 답은요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16번 쌓기나무 문제 보시면 자, 8개의 쌓기나무를 다음과 같이 쌓았을 때 옆에서 본 모양을 고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앞이고 여기가 옆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위치에 보냐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보이는데 이 옆에서 시선을 딱 보게 되면요. 자, 밑에 1층에 일단 3개가 깔려 있죠. 밑에 1층에 3개의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없어요. 그 다음 제일 오른쪽에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 또 하나 여기가 올라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3개, 위로 여기 오른쪽 위로 3개 이러한 모양이 그려져 있는 자, 요 4번에 해당하는 그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화면상의 그림이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문제 푸실 때 그림 다 확인하셨죠? 자, 요 그림이 바로 옆에서 본 모양의 그림이에요. 자, 어디가 옆이고 어디가 앞인지는요. 문제의 화살표가 항상 이렇게 헷갈리시지 않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그림에 있는 시선을 따라가시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자, 17번 보시면 자전거 보관소에 2발 자전거와 3발 자전거가 합해서 10대가 있었는데 바퀴수, 2발은 당연히 바퀴가 2개, 3발은 3개가 있죠. 바퀴수를 더하면 25개라고 합니다. 3발 자전거는 몇 대입니까? 라고 하죠. 자, 2발 자전거가 있고요. 바퀴가 2개 있는 3발 자전거가 있고요. 합해서 10대가 있어요.
자, 세발 자전거의 개수를, 자, 이거는 처음에 예상을 하는 거예요, 문제. 5대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발 자전거가 5대가 있으면 두발 자전거 역시 5대여야 돼요. 왜냐하면 합해서 10대이기 때문에. 그럼 이때 이제 바퀴 수를 계산을 해보시면요. 두발 자전거가 5대 있으면 2 곱하기 5에서 바퀴가 10개. 세발 자전거가 만약에 바퀴가 하나에 3개인데 5대 있으면 15개. 그랬더니 바로 25개의 바퀴가 바로 나오죠. 따라서 답은요,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저는 이제 바로 5대라고 예상해서 이제 풀었더니 정답이 딱 나왔는데, 예를 들어 3대로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보기에서 이제 예상을 해보실 건데, 바퀴 세발 자전거가 3대 있으면 두발 자전거는 7대 있겠죠. 합해서 10대니까. 자, 그럼 두발이 7대 있으면은 바퀴가 14개. 세발이 3개 있으면 9개. 자, 바퀴 수가 총 몇 개가 되냐면요. 23개가 돼요. 근데 바퀴가 25개잖아요. 그쵸? 그럼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바퀴 수가 더 많은 이 세발 자전거의 대수를 더 높여주시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3대였으면 4대, 5대, 6대 이렇게 높이면서 상황을 맞춰가는 건데 4대가 보기 없죠. 그럼 4대 굳이 하실 필요 없으니까 5대.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맞게 변형하면서 추측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답은 3번이었고요. 자, 18번 두 도형이 합동일 때 이응의 대응각은, 자, 도형이 여러분 보셨을 때 옆으로 그대로 이동하게 되면 서로 포개져요. 그쵸? 그림의 그 모양 자체가. 따라서 이응의 대응각은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각 리을이요. 답 4번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19번 보시면요. 주어진 입체 도형의 이름은, 자, 어떻게 생겼냐면요. 밑면이 사각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옆면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 뒷부분에 보이지 않겠지만 삼각형으로 다 모두 이루어져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위로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모여지기 때문에 도형은 뿔이라고 하는 입체 도형이 되는데,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뿔에 해당하는 도형입니다. 자, 보기 자체가 모두 뿔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뿔이라는 건 눈치채셨을 텐데요. 밑면의 그 다각형의 이름을 따서 뿔의 이름이 결정되죠. 삼각형이면 삼각뿔, 사각형이면 사각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20번 그래프 문제에서 원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주어진 원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지역별 딸기 생산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때 딸기를 가장 많이 생산한, 그러면 주어진 이 원그래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 마을을 이제 골라주실 건데요. 지역을 골라주실 건데, 면적상으로 보셨을 때 여러분 가하고 라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크기가. 그때 반드시 숫자까지 보시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자, 35%고 30% 따라서 가지역이 더 많이 생산이 되어 있죠. 답은요, 1번입니다. 자, 가장 많은 곳 혹은 가장 적은 곳 면적 보시고 숫자까지 항상 끝까지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풀이 우리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일단 다음 모의고사에서도 또 한번 만나볼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